데카메론. 자신의 여자와 사랑에 빠진 친구를 위해 위장 결혼을 시켜준 남자. 옥타비아누스가 아직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기 전에 삼두정치 체제 아래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당시의 일인데, 로마에 푸블리우스 퀸티우스 풀부스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수한 재능을 가진 티투스 퀸티우스 풀부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철학을 공부시키기 위해 아테네로 보내 옛날부터 친한 친구인 크레메스라는 귀족에게 맡겼습니다. 티투스는 크레메스의 집에 머물며 그의 아들인 지시푸스와 함께 생활하면서, 티투스와 지시푸스는 철학자 아리스티푸스의 문화에서 공부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젊은이는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들의 생각과 습관이 똑같은 것을 알아 두 사람 사이는 죽지 않으면 떼어놓을 수가 없을 만큼 깊은 형제애와 우정이 생겼습니다. 철학 공부를 시작한 두 젊은이는 똑같이 뛰어난 재능을 가져 공부도 같은 진도로 나갔고, 마침내 철학의 깊은 진리를 터득해 세상에서 큰 칭찬을 받았는데, 크레메스는 둘을 같은 자식처럼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 해가 다 갈 무렵 노령의 크레메스가 세상을 떠났고, 두 사람이 똑같이 아버지로 모시던 분이라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지시푸스의 친구와 집안 사람들이 모여 그에게 장가를 들라고 했고, 물론 티투스로 함께 권했는데, 상대는 15살의 상당한 미인으로 명문 귀족의 자손이며 아테네에 사는 처녀였습니다. 마침내 혼사가 이루어지고 결혼날이 가까워졌는데, 지시푸스는 아직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는 티투스에게 함께 그녀를 만나러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녀의 집에 당도하니 그녀가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티투스는 친구의 신부를 감정하는 것처럼 열심히 관찰했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어느 한 곳 나무랄 데가 없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속으로 감탄하다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어떤 여자에 대해서도 느껴보지 않았던 만큼 뜨거운 연정을 느꼈는데, 두 사람은 그녀와 잠시 자리를 함께했다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티투스는 방에서 혼자가 되자 그녀 생각을 되살려 보았는데, 생각할수록 그리움이 짙어져 수없이 뜨거운 한숨을 내쉬며 크레메스와 가족한테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 옳지 않은 사랑을 단념해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생각이 소프로니아에 미치니 다시 마음이 달라져 지금까지 한 말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누가 비난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구실을 끌어대어 보고 자기를 비웃으면서 생각하다 며칠을 보내다 보니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못 자게 되어 몸과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그만 병상에 눕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시푸스는 친구가 무엇인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병을 얻어 눕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극진히 간호하고 위로하면서 가끔 고민의 까닭과 병의 원인을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티투스는 거짓으로 딴 핑계를 댔으나 마침내 지시푸스가 알아차리자 한숨을 쉬며 묵맨 소리로 그녀에 대한 사모 때문에 몸이 병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안 될 짓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벌로 죽음을 결심했으며 한시라도 빨리 생을 끝내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지시푸스는 그의 고백을 듣자 소프로니아보다도 친구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투스, 자네 입장으로는 남의 위로가 필요 없겠지만 자기가 오랫동안 그런 심각한 고민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두터운 우정으로 맺어진 나로서는 자네를 비난하고 싶네. 올바른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친구에게 숨긴다는 것은 잘못이야. 자네가 나와 약혼한 소프로니아를 연모했다고 해서 난 별반 놀라지 않네. 자넨 만약 상대가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라면 자네가 그녀를 사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자네가 입 밖에는 내지 않지만 그녀를 내게 주게 된 운명을 슬퍼하는 것 같네. 나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자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아무런 신경도 쓰지 말게. 그 까닭은 우리는 친구가 된 후 어떤 것이든 내 것이 자네 것이 아닌 적은 없었기 때문일세. 소프로니아는 나의 약혼자로 나도 그녀를 사랑하며 성대한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네가 나 이상 그녀를 사모하는 이상 그녀는 내 아내로서가 아니라 자네 아내로 침실에 들어오게 될 테니 안심하게나. 티투스는 지시푸스의 이런 말을 들으니 희망이 솟아나 기쁜 마음이 들었으나 한편으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이 고통을 이겨내 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시푸스는 친구를 잃느니 그녀를 넘겨주자는 것으로 그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훨씬 행복해질 수 있는 딴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니까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티투스는 그로부터 사랑하는 여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은 아니며 어느 날이든 우정에 대해 그의 명예와 행복을 위해 보답할 날이 있기를 하느님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시푸스는 소프로니아가 약혼자가 된 것은 자신의 친척과 그녀의 친척이 오랜 상의한 결과로 이제 와서 아내로 맞지 않겠다면 양쪽의 친척이 노발대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예정대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식을 올린 후 티투스가 그녀와 잠자리를 하고 시간이 흘러 기회가 오면 사실을 널리 알리자고 했습니다. 이 생각은 티투스의 마음에 들어 티투스의 병이 다 나아 건강을 회복하자 지시푸스는 소프로니아를 신부로 맞아들였고 결혼식 날 밤에 부인들은 신부를 신방에 안내해주고 돌아갔습니다. 티투스의 침실은 지시푸스의 침실과 나란히 붙어 있어 서로 오갈 수 있었는데 지시푸스는 자기의 침실에 들어갔다. 불을 다 끄고 티투스의 방으로 건너가 그에게 자기 신부와 자러 가라고 일렀습니다. 티투스는 그 말을 들으니 새삼 수치와 후회를 느껴 자러 가기를 거부했지만 지시푸스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오랜 설득 끝에 간신히 그를 자기 침실로 들여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티투스는 잠자리에 들자 신부를 꼭 끌어안으며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듯이 나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나직이 속삭였는데 그녀는 상대가 지시푸스인 줄 알고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오랫동안 사랑의 기쁨에 젖었는데 그녀를 포함한 모두가 그녀와 백년가약을 맺은 것이 지시푸스인 줄 알았지 이런 일이 일어난 줄을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편 소프로니아와 티투스의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이에 그의 아버지 푸블리우스가 돌아가셔서 그에게 곧 로마로 돌아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으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지시푸스와 상의해 소프로니아를 데리고 로마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는데 이렇게 되니 일의 전말을 그녀에게 고백하지 않고는 그녀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사람은 그녀를 침실로 불러서 사정을 털어놓았는데 그녀는 화난 듯이 번갈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지시푸스에게 속았다는 푸념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했으나 친정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자기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지시푸스에게 속았다고 마구 넋두리를 하며 자기는 지시푸스의 아내가 아니라 티투스의 아내가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프로니아의 아버지로서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는 자기의 친척들과 지시푸스의 친척에게 핀잔을 수없이 퍼부어댔고 양가에서는 이것저것 논쟁이 벌어지고 심한 한의가 나왔습니다. 지시푸스는 자기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소프로니아의 친척들로부터도 크게 미움을 사서 호중 정도가 아니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지시푸스는 자기는 올바른 짓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프로니아를 자기보다도 훌륭한 사람과 결혼시켰으니 오히려 그녀의 친척한테서 사례를 받아야 한다고 내세웠습니다. 한편 티투스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귀에 들렸으나 참고 견뎌냈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굽신거릴수록 큰 소리를 치고 공갈을 하는 습성이 있음을 알고 있어 그들의 시비를 참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방법으로 지시푸스의 친척과 소프로니아의 친척들에게 성당에 모여달라고 해서 지시푸스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시푸스야말로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은 그를 그녀와 결합시켰더니 제멋대로 그녀를 나의 아내로 주었다고 해서 그를 크게 욕하고 꼬집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하나는 그가 친구로서 마땅해야 할 일을 한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못하신 일을 그가 현명히 해냈다는 것입니다. 지시푸스는 당신들의 환심보다도 나의 목숨을 중시한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를 친구로 생각하며 그도 나를 친구로 생각해서 한 행동이니 아무런 이상함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현명하지 못했지만 그는 현명했다는 점으로 여러분은 그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청년에게 주었지만 지시푸스는 그녀의 행복을 바라고 목숨보다 사랑한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티투스는 자신의 로마에서 얼마나 유명한 귀족의 아들인지를 피력했고 첫날 밤에 그녀의 동의를 받아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녀를 몰래 아내로 삼았지만 순결을 훔치는 강탈자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탁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신은 지시푸스를 기어코 로마로 데려가고 로마에 도착하면 그녀를 되찾은 후 끝까지 그들을 적으로 삼아 로마 사람의 분노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티투스는 이런 말을 마치자
얼굴에 노기를 가득 띤 채 일어나서 지시푸스의 손을 잡아 끌며 성당에 있는 사람 따위는 무시한 채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며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티투스의 말에 감복하고 어떤 사람은 위협에 놀라기도 해서 티투스를 적으로 삼는 것보다 친척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티투스를 찾아가 소프로니아가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을 찬성하고 친척으로 또 좋은 친구로 지시푸스와도 사귀고 싶다는 말을 전했고 집에 돌아가 소프로니아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소프로니아는 본시 총명한 여자로서 사태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시푸스에게 품고 있었던 애정을 티투스에게로 돌렸고 그와 함께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극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편 아테네에 남은 지시푸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또 자기 집안과 시민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져 빈털터리의 비참한 신세가 되어 아테네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추방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시푸스는 재산은 고사하고 거지 신세가 되었는데 혹시 티투스가 자기를 생각해 주겠지 하는 기대와 어떨는지 하는 불안을 갖고 로마로 갔는데 티투스가 로마 시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호사한 저택도 알아내서 집 앞에 가서 티투스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너무 초라한 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아 티투스가 먼저 자기를 알아주도록 자기의 모습이 그의 눈에 띄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티투스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았는데 지시푸스는 자기를 알아보았지만 모른 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옛날 그를 위해 베푼 정성을 떠올리고는 분노를 느끼면서 절망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는데 굶은 데다 돈도 없고 막막해 죽기를 결심하고 무작정 걷다 변두리에 황폐한 곳에 큰 동굴이 있어 밤을 새우려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간밤에 함께 도둑질을 하러 갔던 도둑 두 사람이 훔친 물건을 걸머쥐고 그 동굴로 들어왔는데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더니 힘센 사내가 상대를 죽이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보고 들은 지시푸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알아서 달아나지 않고 있었고 빨리 사건을 알고 관리들이 달려왔을 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시푸스는 체포되어 인정사정 없이 끌려갔는데 취조를 받은 그는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하고 그 동굴에서 떠날 수가 없었노라 진술하자 집정관은 법에 의거해 책형에 처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마침 이때 티투스는 재판소에 와 있었는데 불쌍한 사형수의 얼굴을 보고 처형되는 이유를 듣는 사이에 그가 지시푸스라는 것을 알았고 친구의 불운에 놀람과 동시에 그가 어떻게 로마에 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를 구하려면 자기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는 일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르쿠스 바로님, 기관이 지금 죄를 언도한 불쌍한 사람을 불러주시오. 그는 무죄입니다. 오늘 아침 기관의 부하 관리들이 발견한 자를 죽인 것은 나이니 하느님을 거역한 죄는 마땅히 내게 있습니다. 이 이상 죄가 조금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다시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놀란 집정관은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은 것을 애통하게 여겼는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법이 명한 것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시푸스를 불러와 티투스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고문도 받지 않았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고백해 목숨을 끊으려는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그대는 어젯밤 살인을 한 범인이라고 진술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죽인 것은 그대가 아니라 자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시푸스는 그 남자를 보고 티투스인 것을 알았고 동시에 전날 자기한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자기를 구하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알아서 그의 동정에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떼었습니다. 바로님, 정말 제가 죽였습니다. 저를 살리고자 하는 티투스의 동정도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집정관님,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살인의 현장에 있던 것이 발견되었지만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비참한 신세니까 죽으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놓아주고 처형을 받아야 할 나를 벌해주십시오. 바로는 두 사람의 강경한 주장에 놀라 두 사람 다 죄가 없는 게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내는 푸블리우스 엠브루투스라는 말할 수 없는 악당으로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잘 알려진 큰 도둑이었는데
살인은 실제로 이 사내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 죄를 쓰려고 하지만 범죄에는 전혀 관계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백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마침내 바로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범인임을 자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옥타비아누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세 사람을 불러 각각 처벌을 받으려는 이유를 물었는데 두 사람은 무고하다는 이유로, 세 번째 사내는 두 사람을 동정했다는 이유로 세 사람을 모두 석방했습니다. 티투스는 지시푸스의 손을 잡고 우선 그의 어리석고 옹졸함을 한바탕 꾸짖고 그를 부둥켜 안고 크게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고 소프로니아는 그를 보고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형제처럼 반겼습니다. 티투스는 훌륭한 음식으로 지스푸스의 원기를 돋워주고 의복을 갈아입힌 다음 그의 덕과 신분에 어울리는 차림을 갖추어주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땅을 그와 함께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풀비아라는 젊은 자기 여동생을 짝지어주면서 그리스로 돌아가든지 로마에 남든지 좋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시푸스는 티투스의 우정에 크게 감사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로마에서 그는 풀비아와 부부가 되고 티투스는 소프로니아와 부부가 되어 언제까지나 한 집에서 즐겁게 지내면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자신의 여자와 사랑에 빠진 친구를 위해 위장 결혼을 시켜준 남자였습니다.